네, 이제 다음은 테네시 타이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투자를 한 테네시 타이탄스잖아요. 뭐 라이언 테너힐에게 장기 계약 안겨줬고, 뭐 데릭 헨리와는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프랜차이즈 태그를 찍었고, 그리고 이제 또 장기 계약 논의도 별도로 하고 있다 그러고요. 어찌됐든 이제 이 두 건의 어떤 계약이 향후 타이탄스의 성적과 굉장히 좀 직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타이탄스가 이제 두 마리의 가장 큰 집토끼는 잡았지만 네. 사실 잭 콘클린, 주렐 케이시, 로건 라이언 그 각 포지션에서 그 알짜배기 활약을 해주던 선수들과는 사실 좀 결별을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공백들이 조금 아쉬웠던 타이탄스인데 이제 그런 선수들의 이탈을 좀 메우기 위해 이번 드래프트에 좀 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. 네. 일단 이제 1라운드에서는 이제 오펜시브 태클 아이자 윌슨 선수를 선택을 했었던 테네시 타이탄스였고요. 뭐 결국 이제 콘클린이 떠난 라이트 태클 자리를 이 선수가 좀 물려받을 것으로 보이죠. 근데 이제 타이탄스가 어쨌든 테너힐에게 장기 계약을 안겨주면서 사실상 윈나우를 선언했다 그렇죠.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 아이지아 윌슨은 사실 그 지금 즉시 전력감이라기보다는 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에 가깝다는 평가니까 이런 이제 팀의 운영 기조와 1라운드 픽을 한 선수의 성향이 좀 불일치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좀 아쉽다는 평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네. 어찌됐든 이제 아이자 윌슨 선수를 픽을 했던 테네시 타이탄스였고요. 2라운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라운드 61번에 이제 크리스찬 풀튼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. LSU 출신의 코너백이고요. 이 선수도 이제 5스타 유망주입니다. 주내 넘버1 플레이어, 그리고 미국 내 넘버3 코너백. 이런 이제 화려한 타이틀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었던 크리스찬 풀튼 선수인데, 원래는 이제 이 선수가 루이지애나 출신임에도 엘라베마 대학에 가고 싶었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이제 엘라베마 가고 싶어 이러고 있는데 닉 세이번이 장학금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고민을 하다가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대학 시절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 선수가 이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소변을 다른 사람 소변을 냈어요. 네,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소변 바꿔치기를 시도를 했던 거죠. 예.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좀 범죄 행위가 좀 적발이 되면서 사실 가중 처벌을 받게 됐어요. 예. 그러면서 원래는 2시즌을 풀로 못 뛰는 그런 징계를 받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한 시즌으로 좀 경감이 되기는 했어요. 그래서 예. 이런 좀 중징계를 받으면서 좀 한참 동안 풋볼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왜 이 소변을 바꿔치기를 했을까?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마리화나를 했다 그래요. 자, 뭐 보통 이제 PED라 그러잖아요. 경기력 향상 약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런 약물들은 아니었고 이제 마리화나를 한 게 들킬까봐 이게 이제 소변을 바꿔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뭐 징계 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을 좀 반성을 많이 했고 또 풋볼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았다고 해요. 그래서 어쨌든 한 번에 뼈아픈 실수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. 네,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의외로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겸손하고 자신감 있는 성격으로 캐릭터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이 선수에 대한 평가였다고 해요. 사실 굉장히 놀라워요. 네.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마리화나를 복용하고 뭐 또 이제 소변 바꿔치기를 했던 이런 뭐 행적들은 사실 좀 이 선수에 대한 인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데 그렇죠. 또 이런 주변인들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네. 어찌됐든 뭐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두 번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면 되죠. 뭐 그래서 이 선수는 사실 1라운드감까지 평가를 받던 선수였는데 네. 뭐 어쨌든 2라운드 지금 후반때까지 내려왔고 테네시가 잘 낚아챘다, 스틸픽이다 이런 평가가 분명히 많았습니다. 네. 이 선수도 이제 40야드가 4.46초 뭐 비교적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고 뭐 그 덕분에 이제 콜츠는 AFC 남부에 이제 속해 있는 선수들 뭐 브랜든 쿡스나 이런 T.Y. 힐튼 이런 선수들을 좀 상대하기 좋은 수비수를 얻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 어쨌든 LSU를 나왔으니까 네. 연습 때는 조버로우와 또 그 LSU의 막강 오펜스를 상대로 연습을 했고 네. 뭐 어쨌든 실전에서는 또 제리 주디나 벤 제퍼슨 같은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이제 탑급
급 리시버들로 이제 평가받는 선수들과 또 경쟁을 많이 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제 프로에서는 좀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다만 이 선수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그 예전에 이제 이진만 위원이랑도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패스를 잘 막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인터셉션을 잘 만들어내는 선수가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비교적 최근에도 한번 네. 했었던 것 같은데요. 이 선수가 약간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. 인터셉션은 잘 못 만드는, 하지만 패스는 잘 막아내는 그런 선수라고 하더라고요. 어떤 볼 스킬, 네.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은 조금 이제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 이제 대학 시절에 기록한 인터셉션이 단 2개라 그래요. 이게 한 시즌에 2개도 아니고 이제 4년을 통틀어서 2개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좀 떨어진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부상 이슈가 좀 있는데 이 선수가 2018 시즌이 끝나고 왼발 수술을 했는데 왼쪽 발에 이제 핀을 받고 평생 살아야 된다 그래요. 네, 그 정도로 이제 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.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어쨌든 1라운드로 평가받던 제목이 여기까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어찌됐든 이제 당장 말콤 버틀러 그리고 이제 아도리 잭슨을 제외하고는 팀 내 이제 마땅한 코너백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비교적 빨리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지배적입니다. 지금 로건 라이언이 FA로 이제 팀을 사실상 떠났기 때문에 네. 그 자리에 대체자로 이 풀톤 선수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뭐 태클이랑 바디 밸런스 쪽을 좀 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선수가 지금 당장 NFL에서 뛰어도 NFL 평균의 수비수는 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많더라고요. 뭐 테네시의 윈나우 모드와 좀 잘 어울리는 선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크리스찬 풀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다음 이제 3라운드 93번에 지명이 된 데린튼 에반스 선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 생소한 학교를 나왔습니다. 이제 아팔라치안 스테이시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이 학교가 이제 FBS의 썬벨트 컨퍼런스 소속의 학교고요. 줄여서 이제 보통 앱스테이트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. 어쨌든 이제 앱스테이트 출신의 데린턴 에반스 선수입니다. 러닝백이고요. 데뷔는 특이하게 또 세이프티를 했다 그래요. 근데 이제 러닝백으로 네. 그 뛴 거는 대학 마지막 2년이 전부라고 해요. 예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러닝백 포지션에 대한 경험치가 떨어진다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몸 상태가 좀 프레시하지 않을까? 뭐 이제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겠습니다. 예. 이 선수가 이제 100m가 10초 74니까 굉장히 빠릅니다. 뭐 거의 육상 선수급이라고 그렇죠. 봐야겠죠. 네. 네. 근데도 이 선수가 이 고등학교 때 부상 때문에 이 파워5 컨퍼런스에 장학금 오퍼가 없었다 그래요. 이제 보통 저도 이제 파워5 컨퍼런스가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ACC, 빅10, 빅12, 팩12, SEC 이렇게 5개를 모아서 이제 파워5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장 탑 1부터 탑 5 컨퍼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렇죠. 네. 여기 이제 컨퍼런스에 소속돼 있는 학교들의 이 장학금 오퍼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앱스테이트에 진학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진학할 때 조건이 러닝백 그리고 이제 슬롯 리시버로 이제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. 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러닝백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. 뭐 사실 타이탄스는 데릭 헨리라는 뭐 리그를 지배하는 그런 러닝백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백업 역할을 했었던 디온 루이스가 이제 FA로 이적을 했고 네. 그다음에 사실 데릭 헨리와도 뭐 20시즌 이후에는 이제 함께 할 수 있을지 아직 100%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. 뭐 이런 뭐 일들을 대비해서 이 에반스 선수를 뽑았다고 뭐 봐야겠죠. 네. 이 선수는 이제 굉장히 좀 영악하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. 예. 영악하게 이제 런의 각도나 어떤 이 뭔가 라인들끼리 맞붙여서 생기는 어떤 그런 이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선수였고요. 다만 이제 NFL에 걸맞는 이상적인 피지컬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스피드는 빠르지만 파워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. 뭐 그래서 이제 박스 안쪽을 이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치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. 뭐 하지만 그런 역할들은 데렉 헨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. 뭐 대신에 이 선수는 뭐 리시빙 백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. 19시즌에 한
리시빙 야드 정도, 그다음에 5개 정도의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으니까 뭐 팀을 떠나 이제 디온 루이스의 조금 대체자다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리그에서 활약을 하려면 하체와 코어를 좀 더 보강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.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떠난 디온 루이스의 자리를 좀 대체해야 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데링턴 에반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다음 이제 5라운드 174번에 지명이 된 라렐 멀친슨 선수입니다. 이 선수는 이제 NC 스테이트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인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풀백이랑 이 디펜시브 엔드를 보던 이도류 플레이어였습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디펜시브 태클로 최종적으로 정착을 했고 네. 이제 5라운드에 테네시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선수가 이제 원래는 이제 루이스버그 커뮤니티 컬리지에 진학을 했다가 NC 스테이트로 이제 전학을 갔는데 쌍둥이라 그래요. 이 선수가 쌍둥이인데 이제 쌍둥이 형제 그 페럴 멀치슨이라는 이제 선수가 있는데 이 루이스버그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같이 뛰면서 그 러닝백 역할을 좀 두 선수가 분할을 해서 뛰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랬는데 이 형제 이 페럴 멀치슨 선수는 같이 이제 NFL 드래프트에 나왔는데도 지명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. 뭐 어찌됐든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시니어 시즌 때 팀 캡틴으로 뽑혔고 팀에서 가장 많은 태클 폴 로스 그리고 이제 색을 기록하면서 이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. 이 선수에 대한 이제 좋은 평가들은 밸런스가 갖춰진 운동 선수다. 그리고 이제 상체 힘이 굉장히 뛰어나다. 이런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. 뭐 이 선수의 지금 기록을 보면 그 2년간 20개의 태클 폴 로스, 11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사실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좋은 실적들을 기록을 했어요. 네. 그러면서 ACC 세컨드 팀에도 선정이 됐던 선수였습니다. 네. 앞서 이제 제가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빠른 스피드로 이제 갭을 파고드는 플레이를 할 수는 있는데 어딘가 폭발력이 조금 아쉽고 스냅 카운트의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춘다 그래요. 그러면 이제 페널티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좀 반응을 늦게 해서 상대 오라인에게 좀 제압을 당하거나 좀 그런 우려가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이제 뛰어난 자질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리그에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. 사실 타이탄스의 기대치는 주렐 케이시 선수의 좀 공백을 메워달라가 아닐까 싶어요. 네. 사실 주렐 케이시 선수가 9년간 뭐 51개 색, 그다음에 뭐 84개 태클 포 로스 같은 이제 굵직한 뭐 기록들을 남기면서 타이탄스의 그 디펜시브 라인을 항상 잘 지켜줬었는데 네. 이번 오프 시즌에 그 캡 스페이스 문제 때문에 이 프로볼 출신의 선수를 겨우 7라운드 픽을 받고 이제 덴버로 넘겼거든요. 네. 이제 그러면서 좀 공백이 생겼는데 과연 이 멀치슨 선수가 어느 정도 빠르게 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어쨌든 뭐 향후에 멀지 않은 미래에 좀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라렐 멀치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다음은 이제 7라운드 224번에 지명된 이 콜 맥도널드 선수입니다. 이 선수가 이제 하와이 출신의 쿼터백인데요. 뭐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니고요.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 남쪽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는데 자라면서 이 동네에 있는 학교의 쿼터백이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기 고향의 이 프로팀에 뛰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잘하잖아요. 보통 어릴 때. 이 선수는 이제 USC의 쿼터백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다고 해요. 하지만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가 있나요? 되고 싶은 거 다 될 수는 없잖아요. 이 선수가 이제 투스타 유망주였습니다. 동기들 중에 99번째 프로스타일 쿼터백. 그리고 캘리포니아 내에서 248번째 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 이제 FBS, FCS 이 양쪽의 이 리그에서는 장학금 오퍼가 없었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원래 CC로 갔다가 편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이닝데이 전날에 이제 하와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이 장학금 오퍼를 받으면서 하와이에 진학을 했다고 해요. 뭐 이 선수는 그 FA 시장에서 레이더스로 떠난 마커스 마리오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
역시나 이제 백업 쿼터백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면 뭐 자신감 있게 공을 던지고 뭐 경기장 어디에나 공을 던질 수 있는 데다가 발이 빨라서 모빌리티도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갖추고 있습니다. 뭐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 선수의 스로잉 모션이더라고요.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좀 하나 같이 첨부를 해드릴 건데 네. 그 공을 굉장히 뒤로 많이 빼고 이제 되게 낮은 지점에서 무슨 로켓을 쏘아 올리듯이 네. 좀 던지는 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예. 좀 말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한번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거추장스럽고 좀 큰 스로잉 모션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예요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프로 레벨에서 공을 빠르게 이제 던져내는 데는 좀 불리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 네.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본인도 프로에 와서는 이제 폼을 좀 간결하게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이런 폼의 교정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가 이 콜 맥도날드가 프로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지와 좀 직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이 선수의 이제 디시전 메이킹인데요. 굉장히 좀 위험한 플레이를 자주 한다 그래요. 네,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이 될 만한 패스를 잘 하지만 네. 턴오버가 많고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적어왔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2018 시즌에는 이제 두 가지 큰 부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무릎 내측 부인대 부상, 보통 MCL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. 이제 그 부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복부 쪽에 내부 출혈이 있었다고 해요. 이게 두 가지 이제 부상이 있었던 그런 이제 콜 맥도널드 선수입니다. 역시나 뭐 부상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뽑히더라도 이제 하위 라운드에서 뽑힐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많았었던 선수였고 뭐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7라운드 224번으로 지명이 됐던 콜 맥도널드 선수입니다. 이렇게 이제 맥도널드 선수까지 살펴봤고요. 마지막 선수 이제 크리스 잭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선수는 이제 마샬 출신의 디펜시브 백입니다. 뭐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드래프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던 선수라고 해요. 네. 그래서 그런지 사실 정보가 좀 많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맞습니다. 좀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찾는데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네. 사실입니다. 이 선수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뭐 위키피디아에도 없고 뭐 전문가들이 정리해 놓은 어떤 그 드래프트 가이드나 뭐 이런 부분에도 없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. 이 선수가 지금 마샬이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네. 이게 컨퍼런스 USA라는 그 컨퍼런스 출신이에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FCS에 있는 컨퍼런스인 거죠. 뭐 2부 리그격이라고 네.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가들의 어떤 뭐 평가 대상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제 드래프트가 안 돼도 이 선수는 어찌됐든 이제 언드래프티드 FA로 다른 팀에 갈 수 있는 선수다라는 이런 평가가 많았었던 선수인데 의외로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가 지명권을 사용을 하면서 이 선수를 데려왔습니다. 뭐 이 선수는 지금 코너백, 세이프티, 스페셜 팀에서 모두 좀 활약이 가능한 좀 다재다능함을 갖췄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네. 어쨌든 아까 마샬 대학에서 이제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4년 동안 주전으로 활약을 했어요. 예. 그래서 7개의 인터셉션, 45개의 이제 패스 굴절을 만들어냈고 뭐 어쨌든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무대에서 뛴 선수는 아니지만 네. 뭐 그 주전으로 활약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뭐 경기 감각 그리고 경기 경험치 자체는 좀 많다고 봐야겠죠. 예. 어쨌든 뭐 이 선수는 다재다능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스피드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또 이 선수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뭐 일단은 스페셜 팀에서 좀 중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크리스 잭슨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. 테네시 타이탄스가 6개의 지명권을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포지션에 걸쳐서 보강을 하기는 했지만 오프 시즌을 조금 더 바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.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메울 만한 이제 픽들을 다 하기는 했어요. 네. 근데 이제 과연 그 선수들이 이전에 떠난 선수들만큼의 활약을 해줄 수 있느냐는 사실 미지수고 네. 뭐 일단
그 1라운드에 뽑았던 아이지아 윌슨에 대한 좀 의문부호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. 타이탄스의 드래프트 뭐 아주 좋게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 남은 팀 AFC 남부지구의 마지막 팀 휴스턴 텍산스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